다음은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고구려와 부여 역사의 왜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668년 평양성의 함락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온 장군이 바로 이적 장군입니다. 본명은 서세적이고 산둥성 출신으로 당태종을 모시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워서 나중에 24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원정을 왔을 때 이적의 나이가 놀랍게도 80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까요? 추 9월 이적 발평양. 668년 가을 9월에 이적이 평양을 쳐서 빼앗았다. 남건 이 군사 위 부비교감 신성.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승려 신성에게 맡겼는데 후 5일 신성 계문 적, 종, 교감, 병, 등성, 고조, 분성. 5일이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이적이 병력을 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네, 여기서 이제 분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을 불사르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제 성 안에 있던 서적들도 함께 이렇게 다 불태웠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조선 후기에 나왔던 이제 기년 아람이라는 역사서에서는 이적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나서 평양의 동방 전적들을 모아놓고 그 문물이 중국에 겸손하지 않음을 꺼려서 모두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하지 않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역사, 특히 이제 고구려의 뿌리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봐야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국 척 기록 신당서 이 동이열전을 통해서 이 고구려의 원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만나게 됩니다. 네. 당나라 이 고종과 시어사 가언충이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이제 고구려 비기라는 책 내용을 인용해서 이 고구려의 역사가 900년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여사 가온충 봉사 자료동 답교감 제문 군중운. 시여사 가온충이 사신으로 왔다가 요동에서 돌아오니 황제가 군대 안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차 고구려 비기왈 불급 900년 당유 80대장 멸지. 또 고구려 비기에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마땅히 80대장이 있어서 이를 멸망시킨다고 하였는데 고씨 자한 유국 금 900년 정년 80의 고씨가 한으로부터 나라를 가지고 있은지 지금이 900년이고 또한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여기서 검 900년에서 검은 668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9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30년 경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668년까지가 900년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아는 것은 고구려는 서기전 37년에 고주몽에 의해 개국이 되고 그 역사가 이제 700년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구려 900년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과 또 북부여기에 나옵니다. 네. 고추모가 여기 천재지자로 계 북부여 이흥하사. 고추모가 역시 천재의 아들로서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났다. 복 단군 구장하시고 사해모수하사 위 태조하시니라. 단군의 옛법을 회복하고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 제사 지내셨다. 이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북부여를 개성하시고 사해모수 위 태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해모수를 태조로 삼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조는 나라를 처음 개창한 분을 말하는데 이 고주몽 자신부터
이 나라의 그 시작을 해모수의 그 북부여 건국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보면 이 해모수가 이 북부여를 건국한 것이 기원전 239년으로 나오는데요. 기원전 230년경과 거의 이제 근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원전 239년에서 고구려 멸망까지 그 영년을 따지면 907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려 900년 역사의 비밀이 바로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네요. 환단고기의 북부여기를 보면 북부여 역사의 전말과 또 고주몽의 혈통에 관해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고주몽은 해모수의 5세손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 고주몽이 해모수를 태조로 모신 이유와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당대 사람들이 900년으로 인식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고구려 900년설을 증명해주는 기록이 있죠. 이제 이거는 불태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414년에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태양 비문인데요. 먼저 내용을 볼까요? 유석 시조 추모왕 지 창기야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삼가 생각건대 옛적에 시조 추모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창건하셨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출생하셨고 아버지는 천상의 상제님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여기서 분명히 시조 추모왕의 창업의 기틀이 출자 북부여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중간에 자기 아버지 광개토 태왕을 언급하는데 환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시조로부터 17세손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고중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광개토 태양은 13세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모수까지 올라가면 17세손이 됩니다. 고구려 900년설과 환지 17세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록은 현존하는 사서 중에 환단고기밖에 없죠. 참으로 이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부여의 역사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 삼국 유사나 이 삼국 사기에서도 이 북부여, 동부여 그 구분도 안 되고 또 주몽과 해모수의 그 관계도 이 부자지간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한마디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중국 사서 논형에 나오는 부여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이 탕리국 왕 12유신 왕 욕살지 북이 탕리국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죽이려 하자 비대왈 유기대여 계자 종천 이하 아 고유신 시녀는 달걀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후산자 연어 저혼중 저희 국이 허지 불사 뒤에 아이를 낳자 돼지 우리에 버렸는데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죽지 않았다. 왕의 이위 천자 영기모 수취 노축지 명동명 영목우마 왕은 천재의 아들이 아닌지 의심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노비처럼 키우게 하고 동명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기르게 하였다. 동명주, 남지 엄호수, 이궁 격수, 어별 부위교 동명이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엄호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인도 왕부여, 고북이 유부여국원 이어서 부여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위에 부여국이 생기게 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 동명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주몽 설화와 아주 유사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이 동명왕이 고주몽과 같은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명왕은 고주몽이 아니죠. 위 기록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탕리국이라는 애매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바꿔치기 또는 돌려놓기, 이건 이제 중국인들의 아주 오래된 그 수법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왕의 그 시녀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 동명의 출신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동명이 부여를 건국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역사의 진실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북부여를 건국한 사람은 회무수 당군이고 4대 해우루 당군 때 이 한무제의 그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구국의 영웅으로 출세하신 분이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이 한무제를 이제 격퇴를 하고 서기전 108년에 이 졸본에 도읍을 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제 적위어 졸본, 자호 동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라를 졸본부여 또는 동명부여라고 합니다. 이 동명왕이 해우루 당군을 이제 압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서기전 86년에 이 북부여를 개성하게 되죠. 이 해우루 당군은 이 동쪽 차릉 땅으로 옮겨 제후국을 세우는데 이 나라가 바로 동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은 동명왕으로 그대로 이제 개성이 됩니다. 네. 동명왕과 고주몽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산의 그 묘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숨겨진 인물들 중 한 분이 고두막 당군인데 이분의 자호가 동명입니다. 동력 동자의 밝을 명자, 바로 내가 동방 광명문화의 주인공 또는 계승자, 이런 뭐 자부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분의 출신에 대해서 북부여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혹은 고열가지 후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세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왕인 한무제를 물리친 분인데, 이 치욕의 역사를 이 중국의 사마천이 한사군이라는 거짓말로 이렇게 슬쩍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통해서 북부여와 동부여의 관계, 그리고 해모수와 동명왕, 고주몽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참 오늘 또 한 번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고구려가 북부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가 900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동명왕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4편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